안녕하세요. 쌍문동 윤리의코스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이라 이번 해에는 조금씩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항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모의고사는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 전이니까 다들 열심히 풀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저하고 한 5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대지 이용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된다.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대지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사람, 바로 대지윤리를 강조했던 레오폴드이지요. 그 다음 을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이다.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체, 각각의 생명체는 각자의 고유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의 테일러의 주장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굉장히 나쁜 종차별주의다 라고 보면서 동물의 고통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싱어의 관점이 병의 관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 문제인데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어떤 사상가를 고려하면 되는 것인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는요. 레오폴드는 긍정하겠지만 테일러나 싱어는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B에는요. 테일러는 긍정하지만 싱어는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C에는 테일러가 긍정할 내용, D에는 싱어가 긍정할 내용이 각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먼저 A. A는 레오폴드는 긍정하지만 테일러와 싱어는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인간 외의 존재이지요. 인간의 평가와 독립되어서 나름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가, 즉 생명체가 도덕적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를 묻는 질문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긍정하겠죠. 테일러도 긍정하겠죠. 싱어는 쾌거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부정할 만한 선지네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은 A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라고 했을 때 테일러는 당연히 긍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 유정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이것을 싱어의 단어로 얘기하자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즉 유정성은 쾌고감수 능력과 같은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 즉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C를 볼까요?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라고 봤을 때 테일러는요, 이 모든 생명체가 어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각자의 고유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각자 그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보잖아요. 자,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건 테일러가 긍정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싱어가 이야기하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동등한 고려, 즉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즉, 인간의 본성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즉, 성악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동체와 규범도 없는 자연 상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 라고 봐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그 어떠한 공동체나 규범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비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보존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자는 그러한 사회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홉스의 관점입니다. 한편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이로부터 벗어나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는 로크 입장이 을로 제시됐어요. 자, 그 다음 병은 인간의 행복 실현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국가 속에서 정치적인 존재로서 참여하고 각자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 국가는 자연적인 결사체의 최후 형태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체이면서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체다.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공동체다. 라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병으로 제시되었네요. 자, 갑을 병의 입장 각각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홉스, 로크,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제 이 비판의 방향을 잘 보면서 선지와 조합을 잘 이루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홉스가 로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점이 되어야 합니다. 홉스가 로크에게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지는데 얘가 그걸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홉스는 이 국가의 통치 권력이 소수에게 또는 단 한 명의 독재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았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때 이 사회계약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사람이 홉스였죠. 반대로 로크는 이 입법부는 행정권과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된 거다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입법부가 아닌 군주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진다라고 보던지 아니면 홉스한테는 어떤 입법권이나 그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 자체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홉스한테는 입법권이나 통치권, 행정권 같은 것들이 분리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 자체는 뭐 홉스가 할 수 있는 그 비판의 선지 여지가 없는 선지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B. 로크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어야 되겠어요.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하는데 홉스가 이걸 모른다? 아니죠. 로크부터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의 주장 자체를 로크가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B와 D는 로크가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점이어야 합니다.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인데 얘네가 그걸 모른다? 아니요. 로크부터 통치 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라고 보죠. 시민사회로 이제 우리가 자연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시민사회가 국가기관에게 통치권을 위임시켜 놓은 상태인 것이죠. 자, 그 다음
C와 E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로크와 홉스 각각에게 할 수 있는 비판점이 돼야겠습니다. 자,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아니죠. 가족도 선한 목적을 추구해요. 자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가족, 그리고 그 마을,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다 선한 목적을 추구해요. 다만 그 중에 최고로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인 것이죠. DF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와 로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이어야 되겠네요.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홉스, 자연 상태에서 비참한 전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성이 자기 이익을 계산한 끝에 사회 계약을 하자고 명령하죠. 로크,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준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로크와 홉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사체, 공동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먼저 갑은 철인, 즉 철학자죠. 이들이 최고 지배자가 되어서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해야 된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다음 물은요. 명군이 밝은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관장함에 있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그래야 백성들을 선한 대로 이끌 수 있다. 가족의 부양에 부족함이 없어야 선한 삶, 즉 도덕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 군주가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항산은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심은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마음, 즉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항산, 무항심을 강조했던 사상가는 바로 맹자이죠. 자, 먼저 보기 기억. 통치자는 조음 자체, 즉 이데아를 모범으로 삼아서 다스린다. 플라톤의 관점과 일치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 을,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항산이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삶의 기반이죠. 그 다음 디귿,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 자, 맹자는요, 이 어떤 사회적인 분업 체계를 지지하면서 노력자, 즉 힘을 쓰는 사람과 노심자, 즉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봤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혹은 어떤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순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틀렸고 각각을 모두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땅한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먼저 갑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 두 원칙이 표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 라고 본 롤즈의 입장입니다. 자, 롤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정의의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복지국가를 비판했죠? 자, 복지국가는 특히 그 정의의 원칙 가운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해요. 너 가난하게 태어났구나. 보상해줄게. 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보상해줄게. 이런 천부적인 그런 지위나 어떤 재능의 그 불균등한 분포에 대해서 보상만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실현되려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롤즈는 복지국가가 나쁘다고 봐요. 자, 하지만 복지국가를 비판한다는 이 관점이 어떤 복지제도나 복지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롤즈는 어떤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정책과 같은 것들은 실제 정치적 합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을 정치 공동체에서 부를, 즉 경제적인 영역에서 분배되는 사회적 가치죠. 이걸 전제적으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당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돼서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라고 보면서 비판한 왈저의 관점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 병은 최소 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다. 이보다 더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오직 최소 국가만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로직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A는요. 롤스와 왈저는 긍정하지만 노직은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B는 롤스와 노직은 긍정하지만 왈저는 부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C에는요. 노직과 왈저는 긍정하지만 롤즈는 부정할 내용이, 여기에는 모두가 긍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보기를 함께 볼까요? 자, 먼저 A.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노직밖에 없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롤즈가 복지국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이런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롤즈는 이 소득의 재분배 정책은 실제 정치적인 합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결정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왈저는요, 어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 이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냐 아니냐는 뭐 그 영역의 고유한 역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위배된다고 보지 않겠죠. 자, 그 다음 B는요,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봤어요. 자, 분배가 부정의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롤즈 가능하죠. 왈저 가능하죠. 노직 가능하죠. 모두가 가능한 선지이기 때문에 B가 아닌 D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아니죠. 노직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로부터 사물에 대한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죠. 자, 그 다음 리을.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균등 분배, n분의 1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이 세 사상가 중에 그 누구도 n분의 1식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사상가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사실 하나하나 다 해설할 만큼 문제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난이도 자체가 뭐 깊진 않아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풀어볼 만한 문제 위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갑은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불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보는 소로의 입장입니다. 소로는요, 우리의 양심이 저 법은 정의롭지 못해 라고 선언한다면 그 즉시 법을 어길 것을, 그 즉시 시민불복종 행위를 할 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사실 문항엔 절대 나오지 않지만 소로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까지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무기 창고를 털어서라도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 부정한 법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자, 을은요.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즉 부정의한 어떤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의 크기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다시 말하면 시민 불복종은 일부러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법이 이상한가? 라고 하는 어떤 존중심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이 클지 작을지 모르는 이 어쨌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혼란과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혼란을 감내해 나가면서까지도 고침으로써 없앨 수 있는 악의 크기를 저울질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민 불복종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싱어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병은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즉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양심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양심의 영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자, 롤즈는 이러한 생각을 중첩적 합의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각자의 어떤 신념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각각의 어떤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다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첩된 합의의 영역이 공유된 정의관의 영역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뭐 정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시민 불복종은 이런 공유된 정의관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롤즈의 입장입니다. 자, 선지 1번. 소로는 시민 불복종에 앞서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즉시 양심이 이 법은 나쁘다 라고 파악한다면 즉시 법을 어겨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 을은 시민 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하죠. 싱어는요, 이 싱어와 롤즈는요,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보죠. 자, 그 다음 시민 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된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롤즈의 문제가 9월에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롤즈는요, 시민 불복종은 결국 정치적인 호소의 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해내야만 어떤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원칙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롤즈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시민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 시민불복종으로 인해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행한 결과까지 고려한다면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어떤 집단의 범위는 뭐 어느 정도 소수의 집단의 연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힌다던가 또는 이 시민불복종이 지니는 정치적 호소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부정의를 발견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 약간의 텀을 둬야 된다 라거나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이 효과적인 호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소로와 롤즈는요.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지만 양심적인 행위다 라고 다부적 사실 이건 시민 불복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싱어와 롤즈가 시민 불복종이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죠. 자, 싱어는 어떤 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롤즈도 시민 불복종이 어떤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보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보진 않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